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구의 수성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실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서울과 수도권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마주하게 되는 게 내가 분양받은 가격보다 몇 억씩 싸게 집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분양대금 다 내고 입주했는데 3억이나 낮게 다른 사람들이 집을 사서 들어온다면 이거 뭐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분양받기 겁이 나는 시절입니다. 한 아파트 시행사와 신탁사가 미분양이 80%가 넘자 최근 공개 매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공개 매각을 추진하게 되면 입주민들이 낸 분양가보다 3억이나 낮게 매각이 추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입주민들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먼저 입주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약 당시에 분양가가 떨어지면 변경된 조건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계약서에 그렇게 딱 적혀 있기도 합니다. 또 시행사와 신탁사의 입장을 보면 공개 매각은 할인 분양이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미분양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이를 회수하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현재 요즘 미분양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할인 분양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죠. 뭐 기존에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분양을 받았는데 내가 나중에 할인 분양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 또 소급을 해서 너희들한테 돈을 줄게, 환급해 줄게 라는 계약서를 막 쓰고 그럽니다. 결국 세상에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고 또 피해갈 길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언제든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일입니다. 예전에 할인 분양 못하게 막 시행사 가서 난리치고 나중에 분양받은 사람들 집에 못 들어오게 막 입구 다 막고 바리케이트 치고 생쇼를 다 했지만 결국은 그때도 다 할인 분양 마무리했습니다. 입주 다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 할인 분양 한 거를 샀던 사람들이 지금은 집값이 조금 오른 이 상황은 최후의 승자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부동산에는 항상 사기꾼들이 접근하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 일단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이 있지만 주택을 중개하는 데에만 이게 사용됩니다. 이마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누구나 그냥 몇 시간 쉽게 교육만 받으면 그냥 중개보조원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집을 보러 가도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 또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라고 해도 그 책임의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면 이렇게 문 앞에 보증보험 2억 이런 게 딱하니 붙어 있죠. 이게 건별로 2억이 아니고 그냥 책임질 수 있는 총 한도가 2억일 뿐입니다. 요즘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거래하면 10억이 넘는데 그런 게 수두룩한데 당연히 턱도 없는 책임 한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차라리 양호한 겁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속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일반인도 부동산에서 사기를 많이 칩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도 많이 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평범한 주부가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또 나타났고 이렇게 매매가 성사가 됩니다. 그런데 집 명의가 남편 거고 남편이 해외 출장 중이라 계약할 때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 사이니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등등이 필요합니다. 각종 서류를 다 맞춰오고 실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난리가 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부부는 이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주부가 남편 동의 없이 혼자 일을 처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80이 넘은 노모의 집을 아들이 대신 매매합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대신 모든 매매를 막 진행하고 합니다. 이런 경우 또 꼼꼼하게 서류 체크도 하고 실제 80이 넘은 노모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녹취도 하고 할 거 다 합니다. 일이 잘 진행되나 싶을 때 갑자기 딸이 부동산으로 쳐들어옵니다. 왜 쳐들어왔을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거 그거 그대로 맞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야기들이 정말 실제 부동산 중개하면서 간간히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래도 뭐 여기까지는 또 양호한 편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고 한탕 잘 한다면 월급쟁이보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부동산 바닥이다 보니까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물론 양복도 쫙 빼입고 명품 시계 차고 다니지만 잘 보면 사기꾼 냄새가 솔솔 납니다. 사기를 당하신 분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인도 전조 증상을 같이 느낍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나한테 알려줄까?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왜 말을 돌리거나 전문 지식이 없어 보일까? 비싼 옷 같은데 왜 꼭 빌려 입은 것 같은 이런 부자연스러움이 있을까? 오늘 4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계약할 거라고 나한테 독촉하는데 왜 다음 날 또 전화해서 마지막 기회니까 또 빨리 입금하라고 나에게 이야기할까? 등등 정말 무수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서 그 전조 증상들을 무시했던 과거의 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지난해 개발 제한구역 등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에서 기획부동산 형태로 의심이 되는 토지거래가 6,900건이 있었습니다. 69건 아니에요. 6,900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모아타운 예정지에 집이 아닌 골목길, 이 길바닥을 쪼개서 130명한테 팔았던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중에는 외국인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전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이 정말 또 엄청나게 대단한 부자들이 아닌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주목할 부분이 바로 어마어마한 금액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노리는 게 1,000만 원에서 몇 천만 원, 뭐 끼케야 1억 여기까지 수준이 많습니다. 간혹 여기에 욕심을 부려서 주변 친인척까지 끌어들여서 피해를 본다면 그때는 뭐 2억, 3억 이렇게 더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지금 선거철이죠. 지금이 어떤 때다? 네, 맞습니다. 바로 기획부동산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지금 각종 뻥튀기 부동산 공약이 막 난무하는 이 시기에 대충 아무거나 하나 갖다 붙인 다음에 그럴싸하게 또 포장을 해서 팔아먹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신축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확인해 봤는데 그 중에 10곳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세 표시, 광고 등을 한 어떤 불법 의심 사례가 1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미끼 매물로 단돈 몇 천만 원으로 집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분양 대행사나 중개 보조원 등이 그 집 보자고 하면 계속 다른 매물을 보여주면서 뭐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출도 뭐 알선해 주고 또 대출이 불가능한데 가능한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깡통 전세가 될 확률이 높은 물건들을 아직도 버젓이 홍보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동산 판이 사기가 많은 이유. 첫 번째, 진입 장벽이 낮아서 아무나 할 수 있다. 두 번째, 만약에 한탕 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세 번째, 그럴싸하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네 번째, 세상에는 아직도 정말 순진한 순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다섯 번째, 죄를 지어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여섯 번째, 몇 천만 원씩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들을 주로 노린다. 일곱 번째, 여기에 정말 결정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보상 심리를 노린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고 착실히 돈을 모았지만 뭐 이런저런 살다 보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내 집 마련을 할 기회를 놓쳤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난 몇 년간 집값이 막 폭등을 하는 걸 옆에서 쳐다보다 보니까 상당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더니 결국은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만 살려주는 꼴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둔촌주공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을 정말 잘 이용해서 그 남아있는 돈마저 뺏어 먹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사람들의 특징은 친절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여러분께 접근을 하는데 이게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고 온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자기 밥줄 끊는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폭등론자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봉구 아파트의 하락 거래를 알아보겠습니다. 영끌의 성지 노도강 중에 그 도봉구 맞습니다. 먼저 도봉구 창동입니다. 창동 주공 3단지 22평, 전용 면적 49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 화장실 1개짜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5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2856세대 대단지이고 1991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4호선, 1호선이 만나는 창동역, 그러니까 더블 역세권입니다. 창동역 굉장히 커질 겁니다. 앞으로 또 기존 최고가는 7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됐었고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억 6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어떤 분은 겨우 2억 정도 하락했으면 얼마 하락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데는 5억, 6억, 7억 막 이렇게 하락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가격대가 이렇게 낮은 지역에서 1억, 2억만 하락해도 정말 하락률의 타격이 심각해집니다. 여기는 하락률 마이너스 33%입니다. 또 다른 창동 삼성 레미안입니다. 26평 아파트가 7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도 1668세대 대단지이고 1992년 아파트입니다. 역시나 창동역, 여기 더블 역세권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9억 8천만 원이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최고가 대비해서 2억 7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7%입니다. 창동 또 하나 더 볼까요? 창동 주공 18단지 18평이 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910세대 1998년 아파트이고 여기는 1호선 녹천역 역세권입니다. 재건축 이슈가 있죠. 여기 이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여기는 용적률이 138%로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13평, 17평, 18평, 19평 이렇게 소형 평수의 비율이 굉장히 많고 요즘 이 동네 돌아가는 상황을 본다면 사업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기부 체납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분양 원가를 혁신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드린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추가로 4, 5억 지난 최고가는 6억 4천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2억 1천만 원 하락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32%입니다. 이번에는 쌍문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그 덕선이와 정봉이가 살던 그 동네 맞습니다. 바로 쌍문동 3익 세라믹 29평이 최근에 4억 9,9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541세대 대단지고 1988년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역세권이 아닙니다. 서울이지만 다소 애매한 교통 환경이 맞습니다. 물론 추후에 우이신설선 이게 주변에 개통이 되겠지만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게 지하철, 지상철에도 등급이 분명 존재합니다. 교통 환경에도 등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호재가 현실화될 때 치고 빠지기 요거를 적절히 해야 한다는 거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7억 5천만 원이었으며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2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3%입니다. 이번에는 도봉구 방학동입니다. 신동아 1단지 19평이 최근에 2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총 3,169세대 엄청나게 큰 대단지 여기 맞고 1987년 아파트입니다. 2억 6천에 거래된 이 아파트 서울에 아직도 2억대 아파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1층 아니고 10층이고 특수한 거래 아니고 3월 달에만 지금 2억 6천 같은 가격에 8층이랑 10층 두 건이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세라고 봐도 됩니다. 여기도 기존 최고가는 4억 6,800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2억 1천만 원 하락한 겁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44%입니다. 거의 반토막 같습니다. 여기도 재건축 이슈가 있는 바로 그 단지인데 유명하죠. 이쪽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신통기획 패스트트랙 요거 신청 완료했고 최고 여기가 49층까지 가고 4,010세대로 완전히 탈바꿈 된다고 하는데 왜 하락률이 마이너스 44%일까 궁금하시죠? 혹시 두 건 거래된 거 특수한 거래 아닐까 계속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힌트는 제가 앞서서 덕선이하고 정봉이 이야기하면서 다 드린 것 같고 22평도 보면 하락률이 마이너스 36%입니다. 지금 최근에 거래된 거
오늘은 도봉구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상황 역시나 송파나 동작, 마포 이런 데보다는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더 많이 하락해 있고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평균적으로 30% 이상 하락한 거래가 아직도 많이 있고 마이너스 40%가 넘어가는 거래도 현재 있습니다. 여기도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크게 반등하는 느낌은 아직 없고 박스권에서 살짝 오르고 내리는 요 모양새만 계속 지속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계속 추적해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